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1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 여야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의 상징 공업탑에 이어 울산의 관문인 남구 무거동 제2공업탑도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경유 차량의 매연을 줄이면 연비도 높아집니다.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3년간 울산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4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차차 구름 많아져서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강 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나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다소 쌀쌀해지겠고 12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공업탑에 시민들이 출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시가 울산의 관문인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제2공업탑도 새 단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의 상징 공업탑은 지난 1월 말 공업센터 50주년을 맞아 말끔히 새 단장됐습니다. 울산시는 차도로 둘러싸인 이곳을 시민들이 걸어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육교, 지하도 설치 등을 검토 중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구에 있는 제2공업탑도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색이 바래고 콘크리트가 갈라져 흉물스럽다는 의견 때문인데 균열 부분은 메우고 원래 색깔인 흰색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높이 32m의 제2공업탑은 지난 1973년 현대건설이 제작해서 울산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사실 이 탑은 2000년대 초반 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형미가 떨어지는 데다 극심한 교통체증만 유발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 2005년 전면 보수에 이어 7년 만에 또다시 보수에 들어가면서 이 탑도 보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물로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공업탑에 이어 제2공업탑도 말끔히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일부 차량의 배기관에서 나오는 시꺼먼 매연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검사장에서 모의주행 검사를 실시합니다.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자 매연 농도가 기준치인 25%를 훌쩍 넘어섭니다. 바로 검사 모드를 진입을 하게 되면 불합격이 나올 가망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차량은 매연 과다 배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배기관에 하얀 휴지를 갖다 대니 금세 시꺼매집니다. 반면 통과한 차량은 흰 화장지를 갖다 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연은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아 생기는 그을음으로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른바 20-20 규칙. 엑셀을 꾹 밟아 RPM 4,500에 달하면 발을 떼고 엔진 보호를 위해 20초를 기다렸다. 매연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매연의 가장 주된 원인인 배기관 검댕을 없애는 것으로 20일에 한 번씩 반복하면 연비도 좋아집니다. 배기관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타시게 되면은 연료를 한 15% 정도 절약할. 이 같은 정비는 매연 포집 장치를 갖춘 정비소에서 해야지만 울산에는 이를 갖춘 정비소가 없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4.11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 여야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울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 관련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입니다. 단일 후보를 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정권 심판론에다 최근 불거진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이슈로 부각시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입니다.
4.11 총선 부재자 투표가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의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선거사무원과 공무원, 경찰 등 모두 21,5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울산 지역 6개 구군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울산 지역 3곳에서 독립만세운동 9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3년 전 울산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을 위한 만세 소리가 이번 주에 재현됩니다. 3.1운동이 울산에서는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인데 오늘 울주군 언양을 시작으로 6일에는 중구 병영, 8일에는 울주군 남창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울산시는 오늘 개인 택시 12대를 임차해 장애인 콜택시로 활용하는 협약을 맺습니다.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울산에서는 연간 10만여 명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7일부터 태화강에서 용선과 카누 체험 교실이 운영됩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울산연맹은 앞으로 2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마다 태화강에서 무료로 용선과 카누, 카약을 타는 체험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 부산, 경남, 울산 지부가 오는 4일 유니스트에서 출범합니다. 초대 지부장에는 유니스트 손동성 교수가 취임하며 앞으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원전 건설 정책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봄을 맞아서 슬슬 운동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실외로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푸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날씨도 좋고 또 남한산 집에 가면 앉으시면 아픈 데 많고 그러니까 나오지. 운동하기 적합한 그런 날씨라 가지고 평소에도 가끔 나오는데 오늘 또 하다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봄철에는 갑작스런 운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심혈관계 능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져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근력 운동이나 지구력 운동도 차츰 처음에는 작은 횟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봄철 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성 질환자나 노인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피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면 대화를 통해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안전사고 때도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을 피하고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응급처치하고 간단한 소염제 같은 걸 집에서 드셔보셔도 증상 호전이 안 되거나 할 때는 병원에 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부상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네, 운동 후에는 5분 이상 정리 운동으로 긴장 상태를 풀어주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지난 3년간 울산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4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전세 가격은 올해 3월 말 현재 3.3제곱미터당 436만 원으로 3년 전 310만 원에 비해 40%인 125만 8천 원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수년간 신규 분양이 적어 당분간 전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악취 단속 강화를 위해서 넉 대이던 무인 악취 단속기를 13대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7대 가운데 석 대는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 고정식으로 설치됐고 이동식 단속기 넉 대는 남구와 북구에서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악취 배출업소 457개사를 점검한 결과 23개사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울산과학관의 관람객이 1년 만에 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산과학관은 3월 말 현재 방문객이 38만 9천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관은 4D 우주여행 코너같이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한옥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한옥마을의 규모와 개발 방향, 기반시설 범위를 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에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가 4월 한 달 동안 정비공사 관계로 문을 닫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05년 준공한 동구국민체육센터가 하루 평균 1,300명의 주민이 이용하면서 시설 정비공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치겠습니다.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